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로나로 확산된 전 세계의 금융위기, 경제위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어느 정도까지 확산이 될지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촉발된 위기가 두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경제 붕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또 멈춰선 시장,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멈춰선 시장 또 실업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해고가 바로바로 되고 있습니다. 또 현금을 직접적으로 전달을 국민들에게 하다 보니까 현금이 무제한으로 살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미국은 지금 위기에 봉착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월급을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지만은 미국은 그 월급이 아니고 주급으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예금을 해놓지 않습니다.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이 되게 되면은 바로 공포에 떨어지게 되겠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현금으로 살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수요와 공급망이 무너지고 있다. 뭐 아시다시피 하늘길, 바닷길이 다 막히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기업체들도 아주 어려운 입장이 지금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체들은, 중소기업들은 3개월 버티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장 동력이 무너지고 있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을 제대로 못하게 되니까 이 성장 동력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경제력도 급격히 붕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경제가 붕괴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한 달, 두 달 앞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투자는 노, 노입니다. 현금 확보는 예스, 예스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경제망인 수요와 공급 라인이 망가지고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뉴스에도 봤습니다만 미국은 하루에 약 2만 명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만 명이 넘었다고 하고 사망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제한 현금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사일에 없었던 일입니다. 또 유럽은 전 세계 확진자의 절반을 넘어서서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말씀드리가 있겠습니다. 또 중국은 통계 자체가 불투명하다. 지금 중국은 뭐 오늘 뉴스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우한 지역에서 장시성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주민들을 통제를 하고 막다 보니까 집단 폭동이 일어나서 경찰차를 뭐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또 일본은 어제 그제 올림픽 연기를 했죠. 그러고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예측 기관에서는 약 30배씩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아주 어두운 자료를 내놨습니다. 아베 총리는 2008년 리먼 사태 이상의 대규모 긴급 대책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 자료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의 경제망이 무너지는 그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국가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뭐 미국은 전 세계 소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의료 체계가 미흡해서 나라 전체가 지금 확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진자가 지금 오늘 뭐 12만 명이 넘어섰는데 이것이 뭐 하루에 2만 명씩 늘어난다면은 뭐 20만 명, 30만 명, 100만 명 늘어나는 것도 금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주 의료 체계가 잘 돼 있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새삼 느끼고 있고 또 세계에서도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브라질입니다. 남아메리카에서 인구가 2억 1200만이긴 한데 의료 체계가 아주 미흡합니다. 현재 확진자는 뭐 2900명으로 적긴 합니다만은 인구수에 비해서 의료 체계가 아주 미흡하다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인도는 뭐 환경이 열악하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인구가 13억 8천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건설 노동자들이 도시에서 고향으로 떠나는 그 행렬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떠나기 위해서 도시가 위험하다는 뜻에서 확진자가 지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하겠지만은 현재 건설업도 자체도 경제가 지금 붕괴가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도는 확진자가 720명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열악한 환경과 또 13억 8천이라는 대규모 인구로 봐서 이 증가폭이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표합니다. 파키스탄은 2억 2천만 인구인데 여기도 역시 뭐 열악한 환경이죠. 또 급속히 번질 우려가 있다. 확진자는 1,400명입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 7,300명의 인구에 열악한 환경으로 급속히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확진자는 뭐 1,000명 정도 돼서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예의주시 지켜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 요충지로서 인구는 8,400명이지만은 유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예의주시해야 될 나라라 보고요. 확진자는 현재 5,700명입니다. 또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이지리아를 보겠습니다. 2억 600만 명인데 이동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나이지리아는 그래도 이동이 많은 편이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확진자는 65명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인구수 대비해서 열악한 환경을 본다면 나이지리아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본은 뭐 아시다시피 초기 대응이 지금 제대로 안 됐습니다. 또 올림픽 때문에 검진도 제대로 안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인구가 1억 2,600만 명인데 현재 확진자는 1,700명에 불과하죠. 이것도 뭐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진국, 후진국 할 거 없이 모두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게 된다면은 수요와 공급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에 큰 차질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뉴욕 대학교의 루비니 교수가 있습니다. 이 경영학과 교수인데 닥터 둠으로 소문이 나 있죠. 닥터 둠은 뭐 침체를 늘 이제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2008년도 금융위기를 쪽집게처럼 맞췄다 해서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세계의 조건이 현실화가 될 시에는 역대 최악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경기 침체가 대공황보다 혹독하고 심각한 이유 3가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보건 대응, 물론 이건 미국에 한정이 된 것이지만은 지금 미국에서 빚어지는 상황이 완전히 미친 짓이다. 느슨한 대응을 비판하고 또 총체적 의료보건 악몽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스태그플레이션은 막대한 재정 적자와 통화 발행이 결국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부를 수 있다. 연준이 달러를 찍어내서 시장에 풀는 것이 투자자들을 속일 수는 없다고 경고를 했다. 결국은 짐바브웨,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처럼 높은 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돼서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끝맺을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 세 번째는 지정학적 충격인데요. 미국과 중국, 글로벌 사이버 전쟁 같은 지정학적 충격이 경제에 강타할 시에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경제를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또 전 미국 연준 의장인 버냉키 의장이 경고를 또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준을 이끌었던 버냉키 전 의장은 3월 25일 경제 전문 매체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충격과 관련해서 매우 가파르고 단기간의 침체가 있을 수 있다. 모든 것들이 그 경로로 가고 있다면서도 셧다운 기간, 고용, 비즈니스 부분에 너무 많은 타격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매우 빠른 경기 반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1930년 스타일의 대공황보다는 대형 눈폭풍이나 자연재해에 훨씬 더 가깝다고 평가했다. 대공황과 달리 이번 코로나 충격은 V자 형태의 급반등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으로 루비니 교수와의 견해와는 정반대다. 버냉키 전 의장은 금융위기 당시 양적 완화 QE라고 하죠. 장기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을 사들여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을 처음 시행했던 인사다. 이것을 헬리콥터 벤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양적 완화를 아마 적극적으로 했던 그런 사람이죠. 다음은 게오르기 에바 IMF 총재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IMF 총재는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다.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현재 경기 침체에 진입한 것은 분명하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만큼 나쁘거나 더 나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도 다른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 개발도상국과 함께 경기 침체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경기 침체의 기간과 정도는 바이러스의 억제, 효과적이고 조율된 위기 대응 두 가지에 달렸다고 봤다. 세계의 지도자들의 노력만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 현재 이렇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나쁜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히 설명드릴 책은 100년 만의 세계 경제 붕괴, 위기와 리플 혁명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읽는 중인데 읽으면서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이 저자는 그 화이트 독이라고 해서 경제 연구 전문가고요. 약탈 경제를 연구하고 글로벌 금융 세력이 움직이는 방향성과 의도를 파악하고 연구한 그런 사람입니다. 도서를 간략히 요약해 보면은 대공황급 버블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1929년 세계 대공황과 매우 닮아 있는 지금의 미국 증시 지수는 고점까지 매우 유사함을 보인다. 이것은 차트라는 표면적인 지수의 개념을 넘어선다 하여 현실 세계의 암울한 경기 침체 상황들과 매우 흡사하다. 이것은 대공황급의 버블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그랜드 슈퍼 사이클이라는 더 거대한 사이클의 암흑기로 또 확장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중국, 일본, 독일의 동반 위험성입니다. 작년 말 현재 유럽과 중국, 일본의 경제 심각성은 미국보다 훨씬 심각하다. 2019년 11월 현재 세계 GDP 국가 순위를 보면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4위 독일이다. 2위부터 4위까지 국가들의 현재 지표와 상황은 세계 경제에 밀접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므로 함께 분석해 보기로 한다. 경우에 따라 이 국가들은 문제가 생길 경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2020년 중반부터 대전환의 시작이 올 수 있다. 대전환기에 미국은 장기적으로 침체를 겪은 후 경제가 몰락할 가능성도 크다. 제2의 금융위기가 터진다면 전 세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인데 이 상황이 온다면 경제를 다시 복구하고 끌어올리는 시간은 몇 년 정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2020년부터 30년까지 약 10년은 상당히 큰 기간의 변화가 올 수가 있다. 뻔한 내용이지만 기업 부도 상황과 대량 실직, 부동산과 주식의 폭락이 장기화될 전망이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 악화로 인한 유동성 확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제 위기 때마다 그 어려움이 지나면 주식과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경제 위기가 닥치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이유는 여러 차례 위기를 겪은 이후로 주식과 부동산은 아무리 떨어져도 무조건 사면 오른다는 신념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제 공황이 온다면 상황이 완전히 반대로 달라질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상당히 오랜 성장기에 맞먹는 암흑기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상승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이 올 수 있는데 그 중간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한 번씩 상승인 척하며 반등하는 함정인데 이것을 전문 용어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한다. 이는 죽은 고양이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잠깐 튀어 오른다는 뜻이다. 이번 미국의 상승기가 90년 슈퍼사이클 가까이 되는 만큼 하락기도 매우 크고 길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 공황이 임박한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행동 10가지 수칙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장기 불황에 대비하여 절약을 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 아주 기본적인 수칙이 되겠죠.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다 팔고 농어촌으로의 이주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농어촌으로 가게 되면은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죠. 작은 텃밭을 관리하더라도 돈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이것도 길게 보아서는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주식, 자동차, 가구 등을 구입하지 않는다. 큰 돈이 드는 것은 지금 절대 돈을 쓰진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금을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JD 부자 연구소 조던 매뉴얼에 따라 움직인다. 조던 매뉴얼은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3%가 뜨면 모두 팔고 대기한다. 또 채권을 산다. 이런 얘기가 있겠고, 또 아까 데드캣 바운스 얘기했습니다만은 마이너스 30%가 떴을 때 10% 투자, 50%가 떴을 때 10% 투자, 70%가 떴을 때 10% 투자, 이렇게 차례대로 투자해서 나중에 상승기에 대비하는 그런 그 말뚝박기 전략이죠. 그런 것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조던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꾸준히 해라. 건강이 재산이 되겠죠. 그래서 아프지 말고 이런 식일수록 병원비를 아껴야 될 것입니다. 돈을 절약하고 아프지 않으려면 온 가족이 운동을 꾸준히 해서 건강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일을 찾는다. 크든 작든 돈을 벌 수 있고 또 자신만의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곱 번째는 금융기관을 믿지 말고 생활비를 집에 적당량 비축해 놓는다 입니다. 금융기관을 믿지 말라는 뜻은 금융기관도 부실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을 해주죠, 정부에서. 물론 5천만 원도 찾기가 수월치 않을 것입니다.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적당량을 집에다가 비축해 놓아서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놓아라. 최소 3개월, 6개월 정도의 비용은 비축해 놓는 것이 이런 시기에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금에 넣어놨어도 또 이자도 늘지 않지 않습니까? 이자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위기를 대응해서 금융기관 부실도 염려가 되고 있으니까 적당량을 비축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금은 원화보다는 달러를 확보한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안전자산인 달러가 되겠죠. 그래서 원화는 지금도 뭐 우리 이번에 100조를 푼다고는 했습니다만은 돈은 풀면 풀수록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니까 뭐 달러도 물론 풀고 있습니다만은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자산으로서의 마진은 확보가 되는 것이니까 원화보다는 달러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빚을 만들지 않는다. 크든 작든 빚을 지지 않고 모두 갚아서 빚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야 될 것입니다. 열 번째는 길게 보고 호흡 조절을 하고 또 인내를 갖고 버텨야 한다 입니다. 이렇게 위기가 올 때에는 인내를 갖고 버텨서 길게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엔 각 개인은 어떤 점검을 해야 될지와 금, 은, 주식, 부동산은 안전한 자산인가도 한번 알아보고요. 전 세계가 지금처럼 무한 양적 완화가 유행하는데 국가의 화폐의 통제권은 상실 가능성은 없는가, 국가 화폐 통제의 상실 가능성은 없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한번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